어떤 예술 작품은요, 그걸 보존하려는 바로 그 순간 오히려 더 큰 비밀을 품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한 그림에 얽힌 아주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자, 시간은 1447년 늦은 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장소는 안평대군의 사랑채. 방 안에는 아직 옅은 먹냄새가 감돌고 있고요. 바로 여기에 곧 하나의 운명이 될 여러 조각들이 흩어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조각들이 뭐였냐면요. 첫째, 안견이 그린 아주 긴 그림, 바로 몽유도원도가 있었고요. 둘째, 정인지, 신숙주, 당대의 네로라 하는 학자들이 쓴 시문들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시작하게 한 안평대군 자신의 희미해져가는 꿈의 기억, 이 세 가지가 아직은 따로따로 제각각 놓여 있었던 겁니다. 한참 동안 말없이 그림을 내려다보던 안평대군이 드디어 입을 엽니다. 이제는 묶어야겠소. 이 한마디,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흩어진 꿈의 조각들을 영원히 하나로 만들겠다는 아주 단호한 결심이었죠. 이렇게 중요한 일을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당연히 당대 최고의 화가 안견이 불려옵니다. 자, 이제 꿈을 꾼 사람과 그 꿈을 그려낸 사람, 두 거장의 만남이 성사되는 순간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 생각하는 게 좀 달랐어요.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죠. 안평대군은 내 꿈이, 이 소중한 꿈이 혹시 찢어지면 어쩌지? 이런 감성적인 걱정이 앞섰다면 화가 안견은 딱 보더니 시문종이랑 그림종이가 미세하게 다른데요? 하면서 기술적인 완벽함부터 따지고 들어간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려고 그랬을까요? 안평대군이 정말 귀한 걸 꺼내옵니다. 그게 뭐냐면 명나라 황실에서 선물로 보낸 아주 옅은 푸른빛이 도는 비단이었어요. 이걸로 테두리를 두르면 작품의 격이 그냥 달라지는 거죠. 자, 드디어 그림을 하나로 묶는 표고 작업이 시작됩니다. 근데요, 이걸 그냥 기술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뭐랄까, 여러 사람의 정신과 시간이 응축된 꿈을 봉인하는 아주 신성한 의식 같은 거였어요. 그 의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향긋한 밀풀을 쓰고요. 제일 중요한 단계인데 그림 속 산줄기가 조금이라도 어긋나지 않게 칼같이 정렬합니다. 그런 다음에 저마다 다른 필체로 쓰인 시문들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붙여서 거대한 이야기로 엮어내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아까 그 귀한 비단으로 테두리를 싹 두르면서 이 의식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작업을 돕던 나이 지긋한 장인이 그림을 쓱 보더니 무심코 한마디 툭 던져요. 이 산은 참 이상합니다. 가까운데 멀고 비었는데 무겁습니다. 이 말 뭔가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앞으로 벌어질 미스터리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한마디였던 거죠. 작업이 거의 다 끝날 무렵이었을까요? 화가 안견이 혼잣말처럼 정말 작게 중얼거립니다. 이제부터는 그림이 아니라 시간이 붙은 것이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냥 그림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시간과 기억이 통째로 엮여 들어간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선언이었던 거죠. 자,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시간은 깊은 밤, 장소는 안평대군의 고요한 서재. 낮의 분주함은 사라지고 뭔가 조용한 기대감과 묘한 긴장감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등잔불은 흔들리고 방 안에는 아직 옅은 밀풀 냄새가 남아있어요. 대군은 숨을 죽이고 정말 조심스럽게 마치 살아있는 생명을 다루듯 두루마리를 천천히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완성된 두루마리. 과연 대군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냥 똑같은 그림이었을까요? 아니면 뭔가 달라졌을까요? 놀랍게도 그림은 변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산들이 전보다 훨씬 더 멀게 느껴졌어요. 비어있던 공간, 그 여백은 더 깊어졌고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변화. 전에는 분명히 없었는데 깊은 골짜기 안에 사람처럼 보이는 아주 작은 검은 점 하나가 나타난 겁니다. 그걸 본 순간 대군은 등잔불빛 아래서 숨을 멈춘 채 이렇게 읊조렸을 겁니다. 안견은 여기에 무엇을 남겼는가? 혹시 이게 화가 안견이 의도적으로 남긴 흔적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한 거죠. 자, 이제 무대를 바꿔서 화가 안견에게로 가보겠습니다. 대군이 발견한 이 미스터리, 그 비밀의 열쇠는 어쩌면 화가 자신이 쥐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신기하게도 같은 시각 안견 역시 잠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이 계속 마음속을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그 이유는 안평대공과는 완전히 180도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화가는 무엇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가 그림을 그리면서 차마 말하지 못했던 것, 그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안견은 그림의 마지막 붓질을 하던 바로 그 순간을 떠올립니다. 대군에게 들은 꿈 이야기를 전부 다 그렸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그 깊은 골짜기 앞에서 그는 차마 붓을 대지 못하고 멈춰섰습니다.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가 본 거죠. 꿈 이야기에는 분명 없었는데 저 깊은 골짜기 빈 공간에 어떤 그림자 같은 형체가 어른거리는 것을요. 하지만 그는 그걸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비워두기로 결정했던 거죠. 여기에 정말 기가 막힌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화가는 무언가를 감추려고 일부러 그 공간을 비워뒀잖아요. 그런데 그림을 보존하려고 했던 그 표고 작업이 역설적으로 그 빈 공간을 더 깊고 의미심장하게 더 미스테리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몽유도원도는 그냥 그림 한 점이 아니게 된 겁니다. 대군의 꿈, 학자들의 시, 그리고 화가가 감췄던 비밀까지 이 모든 게 한데 묶여서 봉인된 훨씬 더 복잡하고 깊은 의미를 지닌 유산이 된 거죠. 두루마리를 다시 돌돌 말아서 마지막 매듭을 지으면서 대군은 이렇게 중얼거렸을 겁니다. 이제 정말 묶였구나. 이건 단순히 두루마리를 끈으로 묶었다는 뜻이 아니겠죠? 꿈과 시간,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비밀까지 모든 것이 영원히 하나로 묶였다는 의미였을 겁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과거의 어떤 조각을 소중하게 보존하려고 할 때 우리는 과연 보이는 것만 보존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안에 숨겨진 말하지 못한 비밀들까지 함께 묶어버리는 건 아닐까요?